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2년도 2월하고도 마지막 날 2월 28일이 되겠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은 9일 남았나요? 대통령 선거가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이 시대에 한국에서 영웅이 여러 번이 있었지만은 오늘 3명의 영웅 이병철 회장과 정주영 회장 그리고 대한민국의 근대화를 이끌었던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한국의 새 영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 뉴스라든지 보도를 통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뉴스만 틀었다 하면은 대통령 선거다. 그리고 코로나다. 근래 들어서 우크라이나 그 전쟁으로 인해서 세계적으로 상당히 이제 불안한 정세가 이루고 있는 때에 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를 한다든지 아주 뉴스만 틀었다 하면은 짜증나는 일만 좋은 일은 없고 짜증나는 일만 있는데 오늘 이런 한국의 새 영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현실을 좀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볼 수 있도록 한번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뉴스를 듣다 보면은 아주 저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한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재명이가 어떻고 윤석열이가 어떻고 그리고 안철수가 어떻고 심상정이가 어떻고 이런 난국에 기호 6번인 허경영 후보가 또 난세의 영웅이라고 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자 어쨌든지 간에 대통령 선거는 어차피 선거를 치러야 되고 누군가가 이제 차기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그런 선장이 뽑힐 날이 이제 9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의 바람은 누구를 지지한다기보다는 제발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장, 선장이 대한민국호라는 이 거대한 함선을 이끌어갈 아주 멋진 대통령이 되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고 저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그것을 염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를 한번 되살아 보면서 한국의 새 영웅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무역 흑자가 일본을 훌쩍 넘었습니다. 일본이라는 데를 우리가 겁나볼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무역 흑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기억 속에서 일본은 감히 넘보지 못할 무역 흑자 대국이었습니다. 금융위기 후에 특수한 사정 탓이 있겠지만은 식민지였던 우리가 이 흑자 대국을 한 번이라도 앞서는 일은 우리 생애에서는 보지 못할 줄 알았습니다. 런던에서 팔리는 전자제품의 30%가 이제는 삼성전자 제품이라고 그러고 지금 미국에서 가장 성장하는 자동차 회사는 현대자동차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모두가 전자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은 일본 회사들이 차지하고 있던 자리입니다. 대한민국의 무궁화꽃이 이렇게 아름답게 피듯이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일본을 제끼고 세계에서도 우뚝 서는 대한민국이 되기만을 간절히 염원하고 있습니다. 대영제국의 저 콧대 높은 수도와 세계 자동차 산업의 메카에서 우리가 일본을 위협하게 된 이 일들을 기적이라는 말 위에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한국이 일본보다 앞서서 G20 정상회의의 의장국이 된 정도의 기적은 이제 기적축에 끼기도 어려울 정도가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너무나 궁금한 것은 우리의 무엇이 이런 기적을 일으켰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임진왜란 이후에 300년간 퇴락을 거듭했었습니다. 무려 300년간을 지리멸렬하다가 망했다면 집안이든 사회든 나라든 회생의 불씨가 완전히 꺼지기 마련인데 그러나 우리만 유일하게 정말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어나듯이 무궁화꽃이 피어나듯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어딘가에서 소중한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었던 것인데 그 위에 다른 답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1910년 바로 한일합방이 되던 그 해에 이병철 회장이 태어난 것입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이병철 회장의 모습이 보이고 계십니다. 이 아이가 장차 세계적인 전자왕국을 만들어서 삼성전자죠. 만들어서 어마어마한 국부를 창출하게 될지 누구도 알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나라가 망한 해에 앞으로 나라를 먹여 살릴 인물이 태어났다는 것은 우리 민족에 대한 예언과도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5년 뒤 1915년에 정주영 회장이 태어났습니다. 머슴 같은 아이가 장차 배를 만드는 조선의 대국, 자동차 대국의 꿈을 이루고 우리 후손들이 영원히 얘기할 성공 신화를 만들 줄 아는 사람은 그때 당시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장성호기까지 서로 얼굴도 이름도 몰랐으나 꿈과 의지만은 똑같았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시는 모습이 네 한번 해봤어? 하고 명언을 남긴 정주영 회장의 사진이 지금 보고 계십니다. 저는 이병철, 정주영 두 사람의 업적은 광개토 대학에 필적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위대한 장군들은 거의 전부가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나라를 지킨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그렇고 강감찬 장군이 그렇고 을지문덕 장군이 그렇고 모든 장군들이 바로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우리 역사의 위대한 장군들은 거의 전부가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나라를 지킨 사람들인데 밖을 공격해서 영토를 넓힌 사람은 광개토 대왕과 같은 몇 사람뿐입니다. 자, 지금 대한민국이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를 들어보니까 오늘도 마찬가지로 16만 명, 17만 명의 그러한 오미크론 환자, 코로나 환자가 발생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조심해야 되겠지만은 이 의료업계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의사, 간호사들, 이 사람들이 바로 또 대한민국의 진정한 영웅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세계는 영토는 바로 시장입니다. 이병철과 정주영은 지구 땅 끝까지 찾아가서 상륙을 했습니다. 피를 흘리며 교두보를 확보하고 우리의 영토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얻은 영토가 5대양과 6대주에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대영 전국에 해가 지지 않았던 것과도 조금도 다를 것이 없이 지금 대한민국 영토는 해가 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만난 대기업 회장은 유명하지만 그는 이병철과 정주영의 발톱 때만도 못한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말할 필요도 없는 얘기라고 얘기를 하면서 광개토 대왕과 같은 영웅은 수백 년에 한 명씩 태어나는 법이지만 정주영과 이병철은 5년 사이에 태어났습니다. 이것만도 기적과 같은 역사의 행운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의 행운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정주영이 태어난 정주영 회장이 태어난 지 다시 2년 만인 1917년에 박정희가 태어났던 것입니다. 작고 못생겼던 이 아이가 패배의식에서 찌든 나라를 부국강병의 길로 몰아갈 줄은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고심에 찬 모습의 사진을 보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경제 대동맹을 차지했던 경부고속도로를 만들 때 지금 세종 포천간 고속도로 곧 제2경부고속도로가 용인과 안성을 거치는 이 고속도로가 지금 거의 완공 단계에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의 맨 처음에 경부고속도로를 만들 때에 박정희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야당 반대 때문에 이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는 것을 양보하지만 미래에는 반드시 도로가 부족할 것이다. 그러니 왕복 4차선으로 하더라도 반드시 경부고속도로 양옆으로 50m는 남겨둬라. 건물 신축을 금지해라. 왜? 나중에 확장을 하기 때문에.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경부고속도로는 이제 4차선에서 6차선에서 8차선에서 지금 현재는 서울 경기는 10차선까지 늘어나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미래에는 더 확장해야 될 것이라는 이런 박정희 대통령의 신념에 찬 권위에 찬 우리 경제의 대동맥을 차지했던 경부고속도로 우리 모두는 잊지 않을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수출주도 성장 전략, 중화학공업
육성 전략, 외자 도입 전략은 결국 모두 성공하고 우리 역사의 물줄기를 바꿔놨다는 겁니다. 박정희가 있었기에 이병철과 정주영이 있었고, 이병철과 정주영이 있었기에 박정희가 그만큼 위대할 수가 있었습니다. 몇백 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한 영웅들이 한꺼번에 태어나 절망적 무에서 찬란한 유를 창조한 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새 영웅이라고 하는 이병철과 정주영, 박정희 대통령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반도 천지개벽의 이 순간을 살면서 우리 민족에게 세 사람을 한꺼번에 주신 천지신명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할 따름입니다. 식민지 시절에 박정희가 일본군에 들어갔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박정희가 쌓은 토대 위에서 우리나라는 지금 곳곳에서 일본을 제치고 있는 현실이 참 자랑스럽고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뿌듯한 가슴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독도는 한국 땅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독도는 한국 땅이라는 것을 강조를 하면서 이 이상의 그 길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일본과 가장 잘 싸운 사람이 누군가? 옛날에 임진왜란 당시에 우리가 이순신 장군을 꼽겠지만 근대에 들어와서는 이병철과 정주영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두 분의 과거에 대해서도 말들이 있지만은 그들의 업적에 비하면 지연말단도 되지 않을 일입니다. 이제 이 세 거인이 함께했던 우리의 위대한 역사에 대해서 본격적인 평가가 일어났으면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국립묘지에 묻혔으나 정주영과 이병철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국민들 마음속에 국립묘지에 묻혀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2022년 2월 28일 2월의 마지막 날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에서 이제 3월 9일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영웅이 태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염원을 하면서 오늘 한국의 3명의 영웅 이병철과 정주영 그리고 박정희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